소개 시작하시죠.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의대 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크게 보면 이제 롱지튜디널 테어이고 이런 뭐 전형 여러 가지 최근에는 다양한 리페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인디케이션이 레드 존의 버티컬한 롱지튜디널 테어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메니스커스는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메니섹토미로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치료의 원칙은 항상 가능한 경우라면 메니스커스를 수술 후에 보존할 수 있는 리페어를 시행할 수 있다면 뭐 물론 무리하게 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디케이션이 적절하다 그러면 리페어를 하는 것을 우선 프라이어리티로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 리페어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나토미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블러드 서플라이가 외부의 제니큘레이터 아터리 쪽에서 오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뭐 레드 존, 레드 화이트 존, 화이트 화이트 존으로 나가서 레드 존에 있는 버티컬한 테어가 전형적으로 이제 리페어를 시행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 되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니스커스 리페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뭐 이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어의 뎁스가 어떤지 또 로케이션이 뭐 존 1인지 2인지 3에 따라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어 패턴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뭐 파악해서 이것이 리페어의 힐링 포텐셜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어큐트한 리전인지 크로니컬 리전인지 뭐 퀄리티 오브 티슈도 확인하고 랭스 등도 확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힐링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유형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한 레터럴 메니스커스 쪽에서는 팔미티우스 텐던 앞쪽은 또 에이베스큘러 리전이니까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리페어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으로 이제 롱지튜디널 버티컬한 롱지튜디널 테어가 모스트 커먼한 인디케이션이고 말씀드리는 뭐 버킷핸들 테어나 램프 리전도 다 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레디얼 테어나 호리존탈 테어 뭐 다양한 테어들의 리페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원칙상으로는 어쨌든 그것이 뭐 티슈 퀄리티나 또는 뭐 블러드 서플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베이스에 근간에서 환자의 나이 또 뭐 인스테빌리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게 힐링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리페어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 리전에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티리어 호은 쪽에 페리페럴 사이드 쪽에 이제 메니스커 캡슐화 정선 테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에 있어서 뭐 아이솔레이티드 테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ACL하고 동반돼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이 이제 꼭 MRI로 진단을 뭐 유심히 보면 확인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마진이나 뭐 이런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어 있어서 의심되는 경우라면 꼭 수술 중에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나 연관이 있고 또한 당연히 ACL만 치료하고 램프 리전을 그냥 남겨둔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아스트라이틱 체인이나 이런 데 연관이 되고 인스테빌리티에도 연관이 주고 또한 리비전 서저리나 이런 쪽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수술 기법은 인사이드 아웃이나 아웃사이드, 올 인사이드 테크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트레디셔널한 뭐 골든 스탠다드 테크닉은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이고 뭐 이제 가는 바늘이 이제 메니스커스 티슈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뭐 이아트로제닉한 뭐 인저리를 주는 것도 적고 더 솔리드한 픽세이션을 이룰 수 있지만 무엇보다 포스티리어 쪽에 하게 되면 어디셔널 인시전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수술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뉴로베스키널 인저리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고요. 아웃사이딩 테크닉은 뭐 꼭 안테리어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뭐 미드바디 쪽이나 뭐 그 후방부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안테리어 사이드 쪽에 시행하고 뭐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스파이널 니들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린사이드 테크닉은 이와 같이 뭐 수처옥이나 또는 상업적으로 이제 판매되고 있는 픽세이터들을 이용하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러닝 커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은 뭐 빠른 시간 안에 뭐 다양한 위치에 대부분의 모든 위치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맨스컬 픽세이터는 사용하기 매우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팁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맨스컬 티슈에 어느 정도 인저리를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쓰고 뭐 또 무분별하게 이제 가령 호리존탈 테어를 픽세이트로 꼬맨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각도가 이렇게 충분히 나올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상황이나 뭐 인저리 패턴이나 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리페어의 이제 프린시플은 이제 헤마토마나 또 오래된 크로닉한 티슈면 뭐 파이브러틱한 티슈는 어브레이전 해서 이제 티슈 마진을 좀 이제 베스큘러하게 좀 만들고 수처 인터벌은 한 5mm 뭐 그 정도로 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버티컬하게 좀 솔리드한 픽세이션을 해야 되겠고요. 뭐 픽세이션에 대한 머티리얼은 이제 술자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뭐 주로는 이제 PDS 등의 업서버블한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아웃컴 등을 살펴보면 뭐 인디케이션 확실히 작고 버티컬한 롱지튜디널 테어를 꼬매게 되면 매우 높은 뭐 90% 가까운 그런 힐링 레이트를 보이고 있고 또 롱텀한 숏, 뭐 미드텀 뭐 한 3, 4년 정도의 미드텀에 있어서는 파셜 매니섹터미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뭐 아스라이틱 체인지나 펑셔널 스코어에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롱텀으로 가면 아무래도 리퍼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 반대쪽에 컨트롤레터를 이제 노멀 리하고 비교했을 때도 리페어를 한 군이 괜찮은 결과를 보였다고 알죠. 마찬가지로 램프 리전 리페어에 있어서도 높은 힐링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보이다시피 이제 적절한 인디케이션만 삼고 적절한 테크닉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버켓핸들 테어 같은 경우에는 뭐 MRI로 어렵지 않게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 보셔도 뭐 미디얼 맨스커스 쪽에 버켓핸들 테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더블 PCL 사인 이 사진은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PCL 아래쪽에 그 임핀지된 버켓핸들 테어를 확인할 수 있고 꼬매는 방법은 뭐 한 가지만 국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바디에서 포스트리 혼 쪽으로 이어지는 버켓핸들 테어가 있는 거고 뭐 대부분 미들 맨스커스 같은 경우에 공간이 충분하면은 뭐 이게 사실 리덕션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 티슈 마진이 좋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덕션이 어려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공간이 안 나오게 되면 파이크로스팅 릴리즈 MCL 쪽에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미디얼 컴파트먼트 쪽에는 뭐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패스픽스 예전 제품이지만 이런 패스픽스 같은 픽세이터를 이용하면은 뒤쪽에서도 뭐 따로 인시전을 가한 인사이드 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꾸밀 수 있고 가능하면 이렇게 버티컬한 양상으로 먼저 메니스커스 쪽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캡슐 쪽을 고정한다든가 물론 역순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너무 위쪽에만 상단부에만 고정을 하게 되면 이게 위쪽으로 버클링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 고정한다든가 아니면 위쪽 먼저 고정하더라도 사이에 아래쪽을 또 고정함으로써 양쪽 위아래 텐션을 정확하게 균형적으로 유지하면 보다 더 적합하게 봉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텐션을 너무 주게 되면 또 이아트로제닉하게 나중 뭐 수술 중에 봤을 때는 괜찮게 봉합됐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차후에 이제 세컨 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테어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절한 텐션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하고 아래쪽에도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픽세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휘어져 있는 각도가 있긴 하지만 이쪽 바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적절하게 뭐 포탈을 아무리 저 콘다일에 가깝게 위치시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어진 쪽이라면 뭐 올인사이드를 한다든가 인사이드 아웃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존 스페시픽 캐뉼라를 이용해서 더블한 일들을 고정을 하고요. 고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뭐 대체적으로 이제 같은 방법이지만 이 버켓핸들 테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앞쪽에는 이게 크로닉한 양상을 좀 보여서 이 층을 맞추기에 뭐 인사이드 아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온인사이드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직접 이제 스코프를 보면서 그 층을 맞추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크로닉한 양상으로 스텝 오프 같은 게 좀 생겨 보여서 네. 앞쪽에는 따로 오른사이드 수척을 이용해서 오른사이드 테크닉으로 네. 했던 경우. 그리고 오른사이드 테크닉은 이쪽 캡슐 쪽을 뜨고 이너 쪽에 메니스커스 티슈를 뜨고 셔틀 릴레이해서 네. 하나로 맞춘 다음 타일을 하게 되면 한 번씩 타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다 떠놓고 나중에 타일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많이 좀 크로닉한 양상이고 미디얼 사이드 쪽에서 좀 더 네, 근접하게 해서 수처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리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진단을 놓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마진이 네, 라운드 쉐입으로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된 그런 양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꼭 의심이 되면 뒤쪽을 확인해야 되겠고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트랜셉탈 포털이나 아니면 인터컨딜러 노치 통해서 70도 스코프로 보게 되면 뒤쪽을 네, 볼 수 있고요.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테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브로틱한 티슈를 네, 제거하고 꼬매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수척을 보통 사용하는 게 낫겠고요. 그래서 뒤쪽 캡슐라 쪽에 뜨고 뭐 한 번에 뜰 수도 있지만 네, 한 번에 이제 위치가 안 나오게 되면 한 번 뜬 다음에 이제 맨스커스 쪽 뜨고 셔틀 릴레이 통해서 다음 걸 뜬 다음에 이어서 이제 수처 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타이 하기 전에는 우리가 따로 캐뉼라나 이런 걸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소프트 티슈가 끼지 않게 다시 같이 뽑은 다음에 결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3개 내지는 4개 리페어를 시행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램프 리전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앞에서 보면 우리가 네, 이게 트라이앵글러 쉐입의 메니스커스이기 때문에 진단을 확실히 할 수는 없고 꼭 뒤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캐뉼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좀 더 네, 편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램프 리전이 이제 뒤쪽에서 시행했지만 이렇게 각 뒤에서 꼬매고 일부에서는 여기 앞쪽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 패턴의 테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선 추가로 뭐 앞쪽에 픽세이터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사이드 아웃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수처 훅 등을 이용해서 캡슐 뜨고 맨스커스 떠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앞쪽에서 그 바디 쪽으로 좀 이어지는 위치의 부분을 봉합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레터럴 맨스커 쪽에 버켄 핸들 테어도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인사이드 아웃 같은 방법으로 이용해서 이제 전형적으로 봉합하는 건 뭐 이제 여기 테어 위치를 확인하고 더블 암리드 존 스페시픽 캐뉼라로 적절한 위치를 잡고 네, 더블 암리드를 통해서 한 앞으로 2, 3mm 정도 이제 니드를 빼내준 다음에 그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제 투과시키고 우리가 너무 모니터에만 보고 이제 이 니들의 주행 방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로스한 양상에 실이 어느 방향으로 캐뉼라가 이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이제 수술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인사이드 방법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오른사이드 테크닉을 이용해서 버티컬한 테어를 이제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레터럴 맨스커스 이고 예, 뒤쪽으로 캡슐 쪽에 수체옥을 이용해서 먼저 떠주고 그 다음에 이너 쪽에 티슈를 떠준 다음에 셔틀 릴레이를 해서 꼬매게 되면 차례차례 꼬매게 되면 이렇게 봉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디스코이드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로닉하게 되면 센트럴 시프트 돼서 이 리드서블에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 같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지만 네, 인사이드 아웃으로 이렇게 리덕션을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리덕터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충분히 리덕션을 해서 봉합을 하는 게 나중에는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요. 아무튼 잔존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테어 로케이션이나 뭐 티슈 타입, 티슈 퀄리티나 타입 같은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보존하는 방향 수술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